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기차여행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힐링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대학생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전국 사찰 100여 곳에 1박 2일 템플스테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진각종이 다음 달 창교절을 앞두고 생활 속 실천불교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정선 정암사와 정선군이 2020년 수만호탑 국보 승격에 이어 정멸보궁의 국가유산 승격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세원사 주지 정훈 스님을 미담에서 소개합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박경국 사장으로부터 사찰의 가스 사고 예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불교계의 노력이 최근 들어 이른바 힙한 불교 바람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차 여행을 즐기면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템플스테이가 다음 달 마련돼 청년층의 관심을 끌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계에는 이른바 힙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유진 스님의 화려한 DJ 공연을 비롯해 대중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을 겨냥한 이색 템플스테이가 늘어나면서 힐링은 물론 다양한 재미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요즘 젊은이들이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힘들어하고 취업 걱정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코레일 관광개발과 함께 다음 달 8일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 여행을 선보입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싶지만 긴 일정이 다소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한 하루 패키지 여행입니다. 금산 신안사와 공주 마곡사, 구미 도리사, 김천 직지사 등 8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체험과 팔도 장터, 지역 관광지 방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증정되며 참가비 특별 할인과 여행 코스에 따라 지역 맛집에서의 식사도 제공됩니다. 템플 기차 여행은 지난 2018년 시범 사업을 선보였는데 열차 전체를 템플스테이 주제로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경부선 위주로 해서 당일 또 이제 사찰 체험도 하고 지역 연계 또 팔도 시장들과 이렇게 함께 투어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당일이지만은 저희들이 기차를 이제 통으로 빌려가지고 기차 한 대를 이제 온전하게 템플을 위해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청춘 템플스테이도 진행 중입니다. 오는 30일까지 전국 100여 개 사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단돈 10,000원으로 1박 2일 템플스테이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업, 경쟁, 취업 스트레스에 지친 청년들은 사찰에서 일상을 보내면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벌써 이제 저희들이 4월, 5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벌써 한 6,000명 정도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굉장히 만족하게 돌아갔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불교문화사업단은 MZ세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줄 선명상을 비롯해 젊은 세대를 위한 다채로운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5대 정멸보궁 태백산 정선 정암사와 정선군이 2020년 수만호탑 국보 승격에 이어 정멸보궁의 국가유산 승격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암사는 어제 정선 고한복합 문화센터에서 정암사 정멸보궁의 국가유산 승격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어 정멸보궁의 학술적 의미를 공유하고 국가유산 승격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학술대회를 통해서 정암사 정멸보궁이 건축과 단층이 학술적, 예술적, 문화적 역사성이 잘 구현되어 국가유산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박경식 단국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진신사리탑과 정암사 수만호탑, 구본능 단청기술연구소장의 정암사 정멸보궁 단청에 관한 소고,
윤열수 가희민화 박물관장의 정암사 정멸궁 천정 빛반자 민화 개요, 최장순 강원대학교 교수의 정암사 정멸보궁의 건축적 특징의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진각종이 다음 달 14일 창교절에 앞서 심포지엄을 열고 종단 발전과 교화 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포교 교화가 수행이라며 생활 속 실천불교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4일은 진각종의 종조 회당 대종사가 진각종을 창교한 창교절입니다. 진각종이 창교절에 앞서 통리원장, 도진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열고 종교 세속화의 원인을 파악하며 종단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성스럽게 어떤 해석을 하다가 그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참석자들은 알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첨단 정보화 시대, 교리에 대한 진실한 실천이 더욱 요구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현대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교리의 정당성과 감화시킬 수 있는 진실한 실천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에 앞서 진각문화전승원에서는 울릉도에서 탄생해 불교 역사를 새로 쓴 해당 대종사의 진각종 창교 정신을 캘리그라피로 되새겼습니다. 특히 정시정송과 무시항송, 산밀행, 봉사활동 등을 하며 가족과 이웃을 제도하겠다는 생활 속의 실천 불교 운동을 선포하고 포교 교화를 다짐했습니다. 실천활동 하나, 정시정송과 무시항송으로 진실지는 행자가 되자. 하나, 산밀행으로 인격을 연마하고 동사습행을 실천하자. 하나, 봉사활동으로 자비 나눔 행을 실천하는 모범이 되자. 하나, 가족과 이웃을 제도하여 시민전당으로 인도하자. 포교 교화가 수행이다. 창교절에 앞서 울려 퍼진 구호가 진각종과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뉴스가 선보이는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위담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앞장서온 세원사 주지 정훈 스님을 소개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거나 헤매는 청소년들에게 길잡이로서 평생을 헌신한 정훈 스님은 정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얼마 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막식에서 정훈 스님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습니다. 보령시 한국청소년연합회장으로서 평생을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된 겁니다. 이 국민훈장상은 제 개인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해온 저희 직원들과 그리고 늘 저에게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 보령시와 충청남도 세원사 불자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훈 스님은 1995년 지역사회 청소년 사업의 씨앗이 되는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보령지부를 설치하고 보령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는 등 당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는 국무총리 산하로 지정받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단장을 맡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같은 해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2005년 청소년 문화의 집,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청소년들을 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는 상담센터, 문화의 집 각각의 다른 단체들이 와서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원스톱을 가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충청남도 대한민국의 최초로 이 상황을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지원을 위해 민간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역량개발,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등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증축해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쉼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수행이 바로 수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제가 참선방에서 공부 하두를 드는 건 아니지만 일상에서 현장에서 하두를 드는 길은 긴박감으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부처님의 뜻을 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스님은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2012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2016년에는 국민포장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 스님은 불교세가 약한 보령 지역에서 세원사 불교대학을 열어 인재 양성과 포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도자기 공예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소통하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보령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정훈 스님, 지역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지난 21일 범납 67세, 세수 92세의 일기로 입적한 금정총림 범어사 태완당 일원 대선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그제 범어사 휴유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연결식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범어 문도 스님과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입적을 애도했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은 추도사에서 스님은 가셨지만 푸른 선기를 품은 대기 대용의 법체는 금정산에 머무를 것이라며 하루속히 속환 사바해 광도 중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원 대선사는 1958년 지효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3년 결사 등 해인사, 봉암사, 불국사, 범어사 선원에서 60여 년을 참선 수행에 매진해 왔습니다. 천태종립 금강대학교가 교내를 장엄한 천여 개 오색 연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금강대는 최근 도웅, 계문, 도진, 설해, 성해 스님 등 집행부 부장 스님들과 서문성 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서 총장 직무대행은 수많은 졸업생들이 마음의 등불을 켜고 활동하고 있다며 재학생들도 미래의 등불로서 학업에 정진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대전불교 합창단 연합회가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문화축제로 봉축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13회 대전불교 합창제에서 대전불교 합창단 연합회 지도법사이자 대한불교 진각종 대전교구청장 의신정사는 합창의 한 소리와 같이 화합과 배려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가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5월 가정의 달 음악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쿠무다의 15번째 찾아가는 음악회로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의 불교계 복지시설도 함께한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로 마련됐습니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 불교신문 사장 오심 스님 등이 축하의 말을 전했고 트론 여왕 송가인과 가수 주병선, 김종환, 불자 국악인 남상일 씨의 공연과 리아킴, 상월 비보이단의 신명나는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시 교직원 불자회 신임 회장에 용산중학교 이화정 교장이 선출됐습니다. 대구시 교직원 불자회는 대구 능인중고등학교 반야전 법당에서 총회를 열고 이화정 교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단체 명칭을 대구시 교사 불자회에서 대구시 교직원 불자회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불자회는 자비선사 주지 지훈 스님을 법사로 창립 26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수행과 청소년 교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뒤에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 저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직을 내놓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포교에 전력할 것이며
대구 교직원 불자에 적극 참여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천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자고등학교는 지난 19일 교내 다목적실에서 제38주년 개교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이승희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홍주영 학교 운영위원장, 윤승호 경상북도 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유성 교사에게 30년 근속 표창을, 성바다 교사에게 모범교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선화여고는 1986년 영도고등학교로 개교한 뒤 1988년 선화여고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2010년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설립한 동국학원이 인수해 종립학교로 새로 출범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9월 1일자로 동국대학교에 인수 합병되면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학교가 됐습니다. 천태종 제천 삼천사가 불자와 시민들의 정신적 귀처이자 지역 포교의 구심점으로 활용될 신축 대불보전의 대들보를 들어 올렸습니다. 삼천사는 지난 22일 경내 신축 대불보전 건립 현장에서 원로원장 정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천사 대불보전 상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 등 사부대중은 신축 대불보전 건립 현장에서 법당의 대들보를 들어올리며 불사의 원만 회양을 발언했습니다. 삼천사는 상량식에 앞서 지난 2022년 지하 1층, 지상 3층 총건평 750평 규모의 주심포 양식으로 건립될 신축 대불보전 건립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익환 서울아트박물관이 용의 기상으로 힘찬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뜻으로 용전과 사계화조의 묵향전을 열고 있습니다.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용전에서는 용을 주제로 작업한 고 석정 한익환 선생의 도자기와 범패 민속박물관 공동관장인 이용혜 작가의 용과 민화 그림이 7월 17일까지 선보입니다. 이번에 저희 박물관의 기획전인 복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용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용은 복을 부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2층 전시실 사계화조의 묵향전에서는 허은호 작가의 작품 가운데 다양한 색채가 아닌 먹과 금박을 중심으로 작업한 작품들이 다음 달 7일까지 전시됩니다. 네, 이번 전시 주제는 사계화조의 묵향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사계에 따라서 변화하는 생태의 미에 대한 어떤 꽃과 새의 아름다움을 묵을 통해서 그림으로 작품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대표적 공기업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기점으로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가스안전관리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가스안전공사의 박경국 사장을 박준상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근 소방청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 경계 근무 기간 중에 화재가 600여 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택이나 야외 산불, 또 음식점 등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 5개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회가 어떠세요? 네, 벌써 지난 1월 2일 취임하고 나서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요. 이제 약 5개월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고 그동안 뭐 업무 파악하고 현장 다니느라고 아주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주로 저도 이 밖에서 있을 때는 막연하게 이 가스안전 공사 그러면 단순하게 뭐 점검이나 하고 뭐 이런 기관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국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또 현장에 이제 저희가 29개 그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가 있습니다. 다니면서 현장에서
정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우리 그 가스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고 있는 우리 검사원들을 볼 때 정말 좀 많은 감명을 받고 있고 제가 좀 더 열심히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 가스라는 게 이 주로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네. 기업에서도 많이 네, 사용하는 네. 저희의 주 에너지원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약간 한국가스안전공사라고 하면 들었던 생각이 한국가스공사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였거든요. 예. 저도 밖에 있을 때 그 좀 헷갈렸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들여다가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는 유통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저장에서부터 이게 이제 판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안전 관리를 감독하고 인가해주고 또 기준을 만들고 이 종합적인 안전 관리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서로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주로 에너지의 수입과 또 유통 과정을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그 과정에서 네, 국민들이 네.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그렇습니다. 맡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스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같은 곳은 좀 어떻습니까? 사찰에도 많이 씁니다. 뭐 LPG 주로 많이 쓰죠. 그런 도심에 있는 그 사찰은 이제 또 역시 뭐 도시가스를 쓰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사찰은 그 아시다시피 문화재급의 그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고 또 목조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가스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이제 큰 피해를 가져오죠.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런데 최근에 한 5년간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사찰에서의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역시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사찰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뭐 이분도 만졌다가 저분도 만졌다가 이렇게 이제 한 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거기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명도 물론이지만 또 사찰에는 중요한 문화재, 특히 목조로 된 그런 문화재들이 많다는 점에서 특별한 좀 유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 사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 안전 수칙 같은 거 이걸 좀 홍보를 하고 또 게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사고 관련은 요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까? 이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법을 만듭니다. 그 수소법에 근거해서 2020년 7월에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제 수소 관련 안전관리 전담 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세계 1등 수소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수소법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 수소를 에너지로 쓰려면은 이 관련되는 안전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소를 보관하는 용기가 어느 정도 압력에 견뎌야 되느냐. 그리고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 수소 보관용 탱크 이게 어느 정도 견고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그 KC 인증 같은 그런 예, 그렇습니다. 후소 예. 인증 제품들을 이제 그렇습니다. 규격들을 만들어 예, 주시는 예. 거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우리나라의 가스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네. 다짐과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공사가 이제 50년을 넘어서 이제 10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앞으로 100년 동안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또 전 세계의 가스 안정화를 책임지는 그런 그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이 일치 단결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또 세계 여러 나라에 필요한 세계 여러 나라에 찾아주는 그런 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국가유산청이 새롭게 출범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면서 국가유산 대상과 범위를 크게 넓히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정암사가 강원 정선군과 함께 정멸보궁을 국가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암사 정멸보궁은 그야말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새롭게 재편한 국가유산 체계에서 정암사 정멸보궁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조만간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